기찬면옥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꾸준한 노력을, 보다 깊은 맛을, 정성을 다해 이 한 그릇에 올바르게 담습니다. 기찬면옥. 특별한 날엔 꽃체움 떡 선물 세트로 행복을 전하세요. 꽃체움은 당일에 간 만들어 쫀득한 식감과 고급스러운 디테일로 기억에 오래 남을 정성을 드립니다. 기대 그 이상의 선물. 특별한 날엔 꽃체움. 전통과 식생활이 공존하는 콩지은 체험교육농장. 준비된 선생님과 함께 전통 발효 음식에 대해 공부하고 체험해보는 콩지은. 콩지은은 건강한 환경과 음식을 통한 발효 치유 농장입니다. 아이와 가족이 함께 체험할 수 있는 콩지은 체험교육농장. 서부 경남이 태풍 카눈의 영향권에 들면서 비바람이 점차 거세지고 있습니다. 안전을 위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이번 주 예정됐던 여름 축제들이 태풍의 여파로 연기되거나 축소됐습니다. 태풍의 위력이 거셀 것으로 보이는 10일, 학교들은 전면 원격 수업으로 전환됩니다. 사천의 굴 종폐 양식장에서 종폐가 다량 폐사했는데 어민들은 양식장 주변에 적시된 광물 폐기물을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종폐 폐사에 대한 인과관계 확인이 서둘러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의 위기에 대응해 서부 경남이 지향해야 할 방향성을 연속으로 진단해봅니다. 세 번째 순서로 경남도와 일선시군이 추진 중인 남해안 관광벨트 조성 사업의 효과와 과제를 분석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태풍 카눈 영향으로 서부 경남에도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삼천 포항에는 수백 척의 선박이 피항해 있는데요. 태풍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행동 요령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서희 기자입니다. 사천 삼천포항입니다. 배들이 닻을 내리고 대피해 있습니다. 태풍 카눈에 대비해 조업 나갔던 선박들이 항구로 들어와 정박해 있는 겁니다. 서부 경남도 태풍 카눈의 영향권에 들면서 이렇게 삼천포항에는 크고 작은 어선 수백 척이 피항했습니다. 경남에선 어선 13,500여 척과 낚시 어선 1,100여 척 등이 일찌감치 대피를 마쳤습니다. 태풍 피해를 막기 위해선 이 같은 행동 요령을 숙지해야 하는데 우선 TV나 라디오 등을 통해 태풍 관련 정보를 신속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지대나 상습 침수 지역, 산사태 위험 지역에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 하며 하천이나 해변, 저지대에 주차된 차량은 안전한 곳으로 옮깁니다. 침수된 도로와 지하차도, 교량 등에선 차량 통행이 금지되고 침수 위험 지역에 접근해선 안 됩니다. 건물 창문은 젖은 신문지와 테이프 등으로 창틀에 단단하게 고정하고 되도록이면 창문이나 유리문에서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태풍이 지나간 이후도 중요합니다. 피해를 입은 주택 등은 가스 누출 우려가 있으므로 창문을 열어 충분히 환기하고 성냥불이나 라이터는 환기 전까지 사용해선 안 됩니다. 침수주택은 가스와 전기 차단기가 내려가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 점검 후에 사용해야 합니다. 하천 제방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가까이 가선 안 되며 침수된 도로나 교량은 파손됐을 수 있으므로 건너지 않습니다. SCS 조사입니다. 태풍 카눈 북상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 남강댐 지사가 수위 조절을 위해 수문 방류 중입니다. 남강댐 지사는 9일 오후부터 남강댐 방류량을 본류 초당 300톤, 가화천 초당 800톤, 총 1,100톤으로 조절했습니다. 남강댐 지사는 추후 상황을 보고 댐 방류량을 늘릴 방침입니다. 태풍 카눈 북상에 따라 경남도가 총력 대응에 나섭니다. 도내 어선 13,000여 척이 피항을 마쳤으며 도내 26개소 해수욕장도 9일 통제됐습니다. 또 지하차도와 둔치주차장 등 재해 취약시설 1,500여 곳에 대한 사전 통제가 시행되며 시군별 지정된 현장 책임자가 안전관리에 나섭니다. 침수와 산사태 우려 지역 거주 주민 2천여 명에 대해서는
위험징후 발생 시 긴급 대피가 이루어집니다. 박완수 도지사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태풍이 이렇게 내수함으로 인해 가지고 태풍 기간에는 가급적 우리 도민들께서 외출을 자제해 주시고 지하 시설물에 진입하는 것은 가급적 금지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행정기관에서 대피 명령을 했을 경우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제6호 태풍 카눈이 서부 경남을 관통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번 태풍은 강풍과 집중호우도 동반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인데요. 태풍이 남해안에 상륙하는 10일에는 학교들이 휴교에 들어가고 지역 축제들도 모두 연기되거나 축소 운영됩니다. 김상엽 기자입니다. 서부 경남을 관통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제6호 태풍 카눈. 9일 15시 기준 중심 최대 풍속은 초속 37m 수준으로 강풍과 집중호우가 동반될 예정입니다. 사천해양경찰서는 태풍 소멸 시까지 안전사고 위험 예보제를 주의보 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남도 교육청은 이미 개학에 들어간 경남의 200여 개 학교에 휴원, 휴교를 선언하고 전면 원격 수업으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경남 전 지역이 들어가는 만큼 예정된 축제와 행사들도 모두 연기, 축소 운영됩니다. 우선 하동에서 11일부터 13일까지 4일간 열릴 예정이던 술상 맛 전어축제는 기간을 정하지 않고 잠정 연기에 들어갑니다. 사천의 삼천포항 자연산 전어축제는 개막일 행사를 취소하고 10일부터 사흘간으로 축소 운영하고 또 10일부터 11일까지 예정됐던 거리공연 활성화 프로그램 버스킹 공연들도 17일과 21일로 각각 분산 개최됩니다. 토요 상설 무대 프로포즈의 주요 행사인 사천 락 페스티벌도 한 달 뒤로 미뤄진 9월 16일 열릴 예정입니다. 진주에서도 이번 주말 계획된 행사들이 취소, 연기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진주 문화제 야행은 12일 토요일부터 14일 월요일까지로 하루씩 밀려 운영되고 야행 기간 개최 예정이던 실경 역사 뮤지컬 의기 논개도 11일 공연이 취소됐습니다. 다만 12일부터 14일까지 공연은 정상 진행됩니다. SCS 김상엽입니다. 사천의 굴 종폐 양식장에서 다량 폐사가 나타났는데 어민들은 폐사 원인으로 주변에 쌓여있는 흙더미를 지목했습니다. 성분 조사 결과 한 업체가 탈취제를 만들기 위해 가져다 놓은 광물 가공품으로 확인됐는데요. 적재물 일부는 수산자원 보호구역에 놓인 것으로 확인됐는데 업체는 측량 과정에서 생긴 오차 때문이라며 고의성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허준원 기자입니다. 사천시 서포면 앞바다입니다. 굴종폐를 키우기 위한 시설물이 곳곳에 보입니다. 육지 쪽에는 종폐가 자리 잡지 못하고 폐사해 건져놓은 시설물이 가득합니다. 어민들은 폐사가 인근 수산물 가공 공장과 주변에 쌓인 황토색 흙더미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흙더미가 폐기물로 추정되는데 비가 올 때면 바다로 흘러내려와 오염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비 올 때 그 시뻘건 그 황토물이 바다로 바로 한 50m밖에 안 되니까 흙 쌓아놓은 데가 아주 산더미 같이 쌓아놨습니다. 근데 그 물이 흘러내려서 여기 종폐장에 그 가리비나 굴 이런 종폐가 다 지금 거의 60% 70%가 폐사하고 있습니다. 흙더미는 대구의 한 제조업체가 전남 영암의 폐기물 업체를 통해 가져온 건데 주민들은 황토인 줄 알았다는 입장.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색이 변하고 딱딱하게 굳자 황토가 아니라고 판단돼 사천시에 민원을 넣었지만 오랫동안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지난 8일 시는 주민 설명회를 열고 민원 진행 상황을 공유했습니다. 조치가 늦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와 시료 분석, 적치 행위가 이뤄진 구역에 대한 측량을 진행하느라 시간이 소요된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흙더미 성분도 확인됐습니다. 시에 따르면 해당 적치물은 알루미늄이 많이 포함된 광물, 일명 보크사이트를 이용한 재활용품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리와 시안 화합물이 일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토양환경보전법을 근거로 봤을 때 오염 우려 기준에는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적재된 장소가 수산자원 보호구역이라 수산 부산물 처리업 등 운영은 가능하지만 허가받은 가공공장 부지가 아닌 다른 곳에 야적하는 행위는 불법이라고 밝혔습니다.
업체 측은 가공공장 부지를 넘어 적치가 이뤄진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가공공장 부지를 매입할 때 측량에 오차가 있어 생긴 일로 고의성은 없었으며 적치물이 넘어간 부지도 매입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해당 적치물을 굴 껍데기와 섞을 경우 악취 저감 효과가 탁월해 통영 등 지역에서 사업화가 진행 중이며 해양수산부와 수산부산물 처리업 관련 유형고시 협의를 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사천시는 적치물의 탈취제 등 활용 가능성을 고려하더라도 불법 행위에 대한 원상회복과 고발 등 조치는 불가피하다는 방침입니다. 빠르면 오는 21일 원상회복 명령이 내려지고 다음 달에는 고발이 진행될 예정. 종폐 폐사와 적치물의 상관관계 확인도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SCS 허준원입니다. 서경방송 연속기획 보도, 지역 소멸의 시대 돌파구를 찾아라 그 세 번째 순서입니다. 앞서 진주와 순천의 도시 정원화 노력과 전남 지역의 광역 관광 효과 등을 살펴봤는데요. 이번 시간엔 경남과 부산, 전남이 주축이 되어 추진 중인 남해안 관광벨트 조성 사업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지자체 간 연대로 관광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서부 경남은 남해안과 지리산권 두 자연자원을 테마로 한 관광 인프라 구축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 기대 효과와 당면 과제를 하준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지난해 서부 경남 지역 총 방문객 수는 약 6,700만 명가량. 같은 남해안권 지자체 부산의 절반 수준이자 여수, 순천, 광양 등 동부 전남 세 곳의 합과 비슷한 수치입니다. 관광 경쟁력 확보는 지역 경제 활성화, 나아가 지역 소멸 대응과도 때려야 뗄 수 없는 만큼 각 지자체들은 관광객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정부와 영호남 지자체들이 관광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접근을 시도 중입니다. 영호남 지자체 간 연대에 기반한 남해안권 관광벨트 조성 사업입니다. 올해 연말까지 추진 전략을 마련하고 세부 과제들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해수부는 부산, 경남, 전남, 남해안권이 글로벌 해양관광 메카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진주에 오신 분들이 순천에 오고 순천에 오신 분들이 남해도 가고 하동도 가고 여수도 가고 이런 것이 순환으로 돼야 됩니다. 남해안 벨트가 서로 간에 기대고 살지 않으면 공존의 지혜를 발휘하지 않으면 굉장히 서로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해안 지역의 토지 이용 규제 완화와 투자 진흥 구역 지정 등 관광자원 발굴 개발을 보다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관련 특별 법안이 이미 국회에 제출된 상황. 특별법이 통과될 시 남부권의 실질적인 보존과 개발을 담당하게 될 남해안 관광진흥청 설치가 추진될 계획입니다. 남해안 관광개발청 만들어서 남해안 관광개발을 주도하도록 하자. 그리고 남해안에 규제할 곳은 한리해상 국립공원과 같이 자연자원이 수려한 곳은 규제를 해서 보존을 하되 개발할 곳은 과감하게 개발해서 국제관광단지로 만들어야 된다. 남해안권 관광벨트 조성 관련 주요 사업으로는 남부권을 역사와 문화, 자연적 특성에 따라 세 구역으로 나눈 뒤 서부 경남을 한국형 웰니스 관광지대로 조성하는 남부권 광역관광개발과 여수에서 부산까지의 섬들을 잇는 해상국도 남해안 아일랜드 하이웨이, 요트, 도심항공교통을 활용한 이순신 장군 승전지 순례길 조성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경남도는 영호남을 연결하는 관광벨트 조성으로 남해안 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 신규 고용 창출 등을 기대 중입니다. 영호남의 이 시너지 효과를 통해서 관광객과 그리고 관광 소비 지출의 증가를 가져오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 지역 상품에 대한 어떤 수요 증가라든지 그리고 이것은 또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남해안권 관광벨트 조성 사업에 대해 서부 경남 지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먼저 서부 경남은 해양과 산악 등 관광 자원으로 육성하기 좋은 자연 환경이 두루 갖춰져 있어 제대로 활용 홍보한다면 경쟁력이 있다는 시각입니다. 나 역시도 모르는 데가 너무 많은 거라. 그러니까 그걸 좀 많이 홍보를 해서 알려서 많은 분들이 또 관광을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은 충분히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반면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서부 경남의 경우 부산, 전남에 비해
숙박시설을 비롯한 관광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해 편의성과 접근성 측면에서 불리할 것이란 겁니다. 남해 해저 여수 해저 터널이라든지 이런 게 이렇게 연계가 되었을 때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관광 기반 시설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걸 해버리면 과연 우리한테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가. 전문가들은 서부 경남이 영호남 관광 협력의 실질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선 타 지역으로의 관광객 쏠림 현상, 서부 경남 패싱에 대한 대책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여수나 부산에 가기 위해 지나치는 곳이 아닌 머무르고 싶은 관광지가 돼야 한다는 겁니다. 진주에 내려서 잠시 구경만 하고 숙박은 그제나 통영에 가서 한다는 거죠. 그것은 뭐 지금 획기적인 뭔가 발상의 전환이 되는 그 반전이 없다면은 경남도는 일단 동부 전남, 동부 경남과 구별되는 서부 경남만의 관광 자원 발굴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서부 경남은 지리적으로 동부 전남과 동부 경남 사이에 위치해 있는데요. 경남도는 이 같은 지리적 특성을 활용해 서부 경남을 이른바 관광 브릿지로 개발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에 각 지역마다 기존 관광 자원과 신규 사업들 간의 연계, 머무르는 관광지 조성을 위한 숙박 인프라 확충도 점차적으로 이뤄지는 중입니다. 일례로 사천시는 지난 5월 대표 관광지인 바다 케이블카 인근에 대관람차 사천아이를 새롭게 선보였고, 비슷한 시기 남해군도 경남도 투자유치 로드쇼에서 고급 숙박시설 조성을 위해 국내 유명 호텔 브랜드와 2,300억 원대 투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풍부한 역사 문화 자원은 최대한 활용을 하고, 반면에 숙박시설 같은 부족한 인프라를 확충한다면 우리 서부 경남만이 가진 독특한 관광 상품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편 남해안이 수도권에 대응 가능한 관광 경쟁력을 갖춤과 동시에 글로벌 관광지가 되기 위해선 해외 관광객 유치 노력도 함께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중입니다. 이제 영어들은 한 번씩 간혹 어디에 붙여 있죠. 그러나 그 사람들 영어 잘 모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러한 접근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하드 부분도 중요하지만 소프트웨어적인 접근 방법도 반드시 계획에 수반되어져야 합니다. 영호남 간 연대를 바탕으로 추진되고 있는 남해안 관광벨트 조성 사업. 그 속에서의 서부 경남의 역할과 기대 효과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SCS 하주입니다. 교육부가 8월 31일자로 폐교가 확정된 한국국제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별 편입학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9일 한국국제대 학생들의 특별 편입학 추진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교육부는 한국국제대 재학생과 휴학생을 대상으로 경남 부산 지역 대학의 협조를 받아 동일 학과나 유사 학과로 편입학을 추진합니다. 특히 간호학과 4학년 등 국가고시 준비생들의 학습권 피해 최소화를 위해 2023년도 2학기 편입학도 실시하게 됩니다. 교육부는 10일부터 진학 희망자 조사를 시작으로 대학 매칭 등 단계를 거쳐 특별 편입학 전형이 실시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LH가 추가로 확인된 무량판 구조단지 10곳에 대한 긴급 점검을 실시합니다. LH는 10개 단지 중 착공 이전 단지에 대해선 구조 설계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착공 단지는 추가 정밀 안전 진단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점검 과정에서 철근 누락 단지가 발견될 경우 즉각 설계 변경과 보수 공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 최근 조사에서 제외됐던 민간 참여 사업 방식 40여 단지에 대한 추가 조사도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태풍은 기차가 탈선할 수준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고 속도가 느린 것이 특징입니다. 그만큼 육지에 머무는 시간이 늘게 된다는 건데요. 과수원 등의 농가에서는 태풍 피해 없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생생 영농 소식 경남도 농업기술원 임석동 홍보팀장이 정리했습니다. 여름철 태풍에 대비해 과수원을 미리 점검하고 철저히 관리해야 가을철 과일 수확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봄철 저온 피해로 열매 달림량이 줄어 열매 크기가 상대적으로 커진 상황이라 열매 떨어지는 피해에 유의해야 합니다. 과수원에 강풍으로 열매가 떨어지는 피해를 줄이려면 가지가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하고
늘어진 가지에는 미리 버팀목을 세워줍니다. 바람막이 시설이나 조류 피해를 막는 그물 등 구조물도 나무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배는 봄철 저온 피해로 열매 달림량은 적지만 상대적으로 열매 크기는 커져 있는 상황이어서 강풍을 동반한 태풍이 오면 열매가 떨어지는 피해를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유인선에 가지 묶기를 실시하면 20% 정도 열매 떨어진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태풍 발생 시 비가 집중해서 내리면 나무가 잠기거나 흙이 떠내려가고 병해충에 더 쉽게 감염될 수 있습니다. 주변 물길을 정비하고 물빠짐이 원활하지 않은 과수원은 미리 배수관을 설치하거나 나무가 심어진 줄 사이에 도랑을 파서 물이 빠르게 빠지도록 해야 합니다. 아울러 태풍이 지나간 후에는 나무에 묻은 앙금은 씻어낸 뒤 2차 병해 예방을 위해 살균제를 뿌리고 병들었거나 떨어진 열매도 바로 제거해야 합니다. 가을 감자를 심을 농가는 지역별 적기에 맞추어 파종을 실시하는데 남부지방은 8월 중하순입니다. 감자에 아주 심는 작업은 고온의 한낮은 피하여 이른 아침이나 저녁 시간을 택하여 파종하도록 합니다. 감자를 심은 후에는 씨감자가 묻힌 부분을 해가림하여 지온 상승, 건조, 폭우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막아주고 씨감자가 고랑보다 높은 곳에 위치하여 토양 과습에 의해 썩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가을 감자 재배는 봄 재배에 비하여 생육 기간이 짧고 줄기와 잎의 신장이 느려지므로 질소질 비료를 20% 정도 많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경상남도 농업기술원에서 생생영농 소식이었습니다. 제6호 태풍 카눈은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우리나라에 다다르겠습니다. 태풍은 목요일 아침 중으로 남해안을 통해 내륙에 상륙하겠고 이후 북서진하면서 한반도를 수직으로 관통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수요일 밤부터 목요일 아침까지 태풍 위험 시점에 들겠는데요. 비는 목요일 밤까지 부산과 울산, 경남에 100에서 300mm, 남해안과 경남 서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400mm 이상의 매우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람도 무척 강하게 불겠습니다. 특히 남해안은 최대 순간 풍속 초속 40m 내외로 기차가 탈선될 수 있을 정도의 강한 바람이 몰아치겠는데요.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폭염의 기세는 주춤하겠는데요. 아침 기온은 진주와 사천 24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27도에서 30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목요일에는 전국이 태풍의 영향을 받으면서 매우 강한 비바람이 예상되는데요. 아침 기온은 서울 25도, 세종 24도로 출발하겠고 광주의 한낮 최고 기온은 27도 예상됩니다. 남해동부 앞바다도 종일 비가 내리겠는데요. 물결은 5에서 6m 내외로 매우 높게 일겠고 바람도 무척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한물, 만조 시각은 오후 4시 46분, 간조 시각은 밤 11시 10분 예상됩니다. 사천공항 날씨 정보입니다. 목요일 오전 9시 기준 많은 비가 내리겠는데요. 태풍으로 인해 항공편 지연 또는 결항이 예상됩니다. 항공편 이용하시는 분들은 해당 항공사를 통해 정확한 운항 정보 확인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여객 운항 정보입니다. 태풍으로 인해 목요일 제주도를 출발하는 배는 결항됐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태풍은 목요일 낮 사이 우리 지역을 통과한 후 점차 소강 상태고요. 금요일부터는 하늘에 구름만 지나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